오늘을 빼면은 거래일 수 이제 4일 남습니다. 마무리 전략 세워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악재들 내용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무리 전략을 3인의 전략에서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 공화당 플랜 B 표결 연기입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내놓은 재정 협상 플랜 B에 대한 공화당 표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4위 키워드는 게임주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규제 우려감으로 어제 급락했던 게임주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음식료 가격 인상 예상입니다. 소주 가격을 인상한 하이트진로가 나흘 연속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가격은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5번 키워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플랜 B 연기됐다. 글쎄 이게 강행했을지 호재일지도 사실은 조금 의심은 되는데요. 의회가 일단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문을 닫았다는 건 좀 부담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긴급하게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금융팀 허인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갑자기 연락했는데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플랜 B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뭐 얼마 전에는 플랜 B 뭐 표결을 강행한다 이 얘기가 또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플랜 B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오바마와 이제 공화당과 이제 재정 감축,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에서 가장 크게 그 쟁점이 되었던 그 부자 증세 부분에서 오바마는 25만 불 이상의 연소득 25만 불 이상의 가구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너가 그동안은 뭐 100만 불 이상의 가구에 대한 증세를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견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베이너가 하원의 그 플랜 B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이제 100만 불 이상의 증세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 놓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이제 그 마지막 그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것이 이제 의결수 미달로 이제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글쎄 이 부분이 그렇게 뭐 표결 강행하는 게 호재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예, 우선 뭐 이제 합의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플랜 B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재정 절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자 가구에 대한 이 정의를 뭐 25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가 되겠죠.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40만 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서 그 국가 부채 상한선을 증액하는 부분까지 그 토탈 패키지로 통과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시간적으로 연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간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고 내년에 들어서 그동안 해왔던 그 감세 부분이 곧바로 증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 합의하는 것이 이제 시장한테는 금융시장의 안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기됐다는 소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플랜 B 표결이 안 됐다는 게 악재가 아니라 이 협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금융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인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4번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어저께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게임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규제 위험 때문인데 너무 과도했다는 시각 때문인가요? 오늘 게임주 지금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하창봉 팀장은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이제 박근혜 그 후보가 당선자로 선정된 이후에 사실 종목별로도 업종별로 테마주로 등락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모바일 셧다운제 관련해서 규제 우려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기후에 지나쳤다 보는 것이고요. 과거 박 당선자 같은 경우도 후보 시절에 사실 정보 통신 기술을 강조하면서 콘텐츠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걸 좀 생각한다면 약간 단순하게 한번 불거진 어떤 모바일 셧다운제에 대해서 단기 급락했지 않나 보겠고요. 물론 박근혜 당선자 같은 경우도 모바일 셧다운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찬성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과연 게임 업종에 대해서 규제에 영향을 미칠까까지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모바일 셧다운제 전에 있던 것이 이제 온라인 셧다운제죠. 온라인 셧다운제는 게 간단하게 이제 셧다운, 문을 닫는다는 소리죠. 청소년들이 이제 야간에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게 됐을 때 뭐 일상적인 생활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과거 2011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거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온라인 PC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부모님 명의로 들어간다든지 기타 명의로 했을 때 충분히 규제보다는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영향이 없었는데 모바일은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검증 자체에 대해서 좀 아직 좀 불확실성한데 어제 약간 급락 흐름 자체가 좀 과도했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물론 약간 반등세가 나오긴 나오는데 반등세가 좀 약하다는 것은 역시나 12월 연속 이후로 중소형주의 약세 흐름 그리고 코스닥이라든지 일부 유희주, 엔트라든지 게임,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 자체가 좀 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반등보다는 조금 더 긴 그림에서는 좀 제가 판단할 때 코스닥 지수도 안 좋기 때문에 뭐 12월 이후에 계속 하락세는 좀 지속되겠다 보는 것이고 늘 빠질 때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질 종목을 뽑는다면 두 회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 쪽 보면 뭐 컴퓨터스나 게임빌이 있는데 이 종목 정도로 관심 가지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아직 접근할 때는 아니다 보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너무 성급했던 감도 있는데 게임주 자체가 워낙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다른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 점도 사실은 뭐 게임주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대선이 끝났고 이제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자, 음식료 업종들 가격 올리고 싶어서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이러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하이트 진로에서 소주 가격을 올렸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가격 인상하는 게 아니냐. 오늘도 음식료주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김순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주 가격만 봐서도 지금 가격 인상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 가격 그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소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주류 관련 기업 쪽에서 모멘텀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원재료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에 소주 가격 인상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7월에 맥주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 또 소주 가격 같은 경우도 8.19%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재료 가격은 안정된 가운데 이제 P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P 다음에 이제 Q 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 Q라는 것은 결국 소주는 가격에 대한 그 소비 탄력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작년에 이제 소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대략 한 48%, 47% 정도였는데 올해는 4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내년에도 또 좋은 그림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두 P와 Q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호재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관심 있게 좀 볼 종목 하이트 진로 말고 뭐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일단은 소주 가격 인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음식료 같은 경우는 가격 그 인상이 예상이 된다면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오리온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인상 음식료 업체에는 호재인 건 틀림없고요. 근데 이제 뭐 김순영 연구원도 지적을 했듯이 가격을 올리면은 판매량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 예외이겠지만 글쎄 뭐 소주가 가격 올린다고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계속되는 환매 압력입니다. 주식형 펀드
15일 연속 순유출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최근 들어서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보름 동안 1조 1,50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최근 닷새 동안 6,8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국내 기관들 뭐 전차 주식들 좀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 NHN 같은 주식도 좀 팔고 있는데 자, 이게 시장에 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순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펀드 환매 압력은 이제 꾸준히 상당 부분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16조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수대별로 2006년 5월 이후에 산출을 해보면 지금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만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물려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은 언제라도 환매해도 좋은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제 근접할수록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1,600억 일평균으로 봤을 때도 1,600억 이상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래도 저가 매수 그다음에 고가 매도라는 그런 전략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투시권이 12월 들어서 계속 매도를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업종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IT 업종의 매도가 좀 강한 반면에 이제 철강이나 화학 이런 업종들은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는 팔아야 되는 그런 투신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뭐 한국 증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에 대략 한 50% 정도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한 이제 내년에 지금 그 뱅가드 쪽에서 이제 ETF 그 지수 벤치마크를 이제 바꾸면서 그런 차익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점들, 그런 점들에서 이제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 이후에 누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투신 입장에서는 비중을 많이 12월부터 이제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라서 차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 내년으로 이제 진입했을 때는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달 들어서 장세 양상이 삼성전자가 나를 따르라 이러고 올라가면은 낙폭과대주가 키 맞추기라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환매가 워낙 환매 압력이 거세지다 보니까 주식을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많이 오른 쪽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도주가 쫙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쫓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글쎄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오전장 중반부터 다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16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창범 팀장은 뭐 그런 종목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좀 있으세요? 네, 일단 뭐 12월 접어들어서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사실 종목을 사기보다 지수를 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상당히 좋고 기관이 비중을 줄이는 섹터는 사실 수익률 게임이 불리한데 그런 와중에도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실제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전기전자나 자동차를 좀 샀다가 지금 파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쪽과 함께 꾸준히 들어온 섹터가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학주라든지 금융, 보험, 유틸리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보는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기준으로만 딱 보니까 이 섹터 중에서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나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뭐 삼성생명,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에 상당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주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근데 대충 특징을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은 뭐 저평가 배팅 국면에 좀 배팅이 들어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금융 보험주도 마찬가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두 개 정도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바로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 상당히 뭐 9만 원 아직까지 10만 원 밑에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최근에 매수세가 좋으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에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단일 기준으로는 이건 회장이 아니라 바로 삼성생명이죠. 한 6% 정도 갖고 있는데 1,000만 주 정도니까 이것을 삼성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6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9조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삼성생명 중에서 85% 자체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평가액이고 나머지 자신의
주식 평가 가치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 밑에 있는 삼성생명은 솔직히 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조금 무겁지만은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나 보겠고요. 한국전력은 사실 뭐 오늘 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만년 적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료 인상이 완전 가셔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너무 입에 많이 바른 이야기 같고요. 제가 많이 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 바뀌고 나서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이야기가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흐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전기료 인상은 어떤 외부적 포장 같고요. 내부적 민영화 이슈 자체가 오히려 한전에 추가 상승 탄력에 조금 배팅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수급 상황, 펀드 계속 환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식 사주고 있는 거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뭐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두 종목 정도에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EU에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역시나 뭐 주가에 좀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글쎄 얼마 전에 LG전자에 대해서도 글쎄 뭐 브라운관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독점 담합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까지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순영 연구원께서 이 부분 좀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주가에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의 필수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EU 집행위에서 반독점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가름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서 20일 날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삼성전자 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그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건 결국 수급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펀드 환매 문제도 내부적으로는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뱅가드 펀드가 원래는 이게 ETF 추종을 하는 게 MSCI 이머징 마켓이었는데 이게 이제 FTSE, FTSE의 선진시장 지수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른 리밸런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홍콩이나 일부 이제 아시아 펀드들에서도 리밸런싱으로 인한 그 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아무래도 주가 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요인들, 특히나 국내 기관들 삼성전자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김순현 연구원은 글쎄 지금 거래일수로 오늘 빼면은 4일 남았는데 연말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2,0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끼고 있어서 휴장한 가운데 아무래도 주 초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두로 존 베이너 의장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미국 재정절벽 관련해서 합의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무래도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롱텀 쪽 자금이 한국 증시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지수의 하단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사실 미국 쪽에서 최근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하단을 좀 견고히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미국 재정절벽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에서 이제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일단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2009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히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들 반영되고 윈도우 드레싱 결국은 기관에서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다음 주는 주 초보다는 주 후반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김순영 연구원은 연말 시장 일단 뭐 좀 나쁘지 않을 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맘때쯤면 항상 나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이러는데요. 특히 이제 뭐 배당도 받을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창봉 팀장의 연말 마무리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실제 거래일수는 한 4일 정도,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좀 견고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뭐 삼성전자라든 일부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잠깐 시장 조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어차피 미국 이야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 막바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또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보면 중간중간에 발목을 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도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조금 좋은 흐름을 보는 것이 삼성전자가 오늘 145만 원 밑으로 내려갔는데 뭐 독점 관련 이야기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이야기라는 거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삼성전자가 이제 신년 초에 첫 번째 보통 금요일에 이제 사사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잠정치를 발표하는데 그때가 저런까지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위한 1차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1965포인트를 1차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배당입니다. 배당. 수요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배당 보니까 최소 이제 수요일까지는 사야 실제적으로 이제 목요일 날 배당락이 생기는데 제가 배당 투자에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당 투자는 실제적으로 6개월을 같이 하십시오. 그 말 자체는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겠다 싶으면 언제부터 사냐 하면 최소 9월 달 10월부터 사가지고 그 산 주식은 다음 달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가님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4월 초에 보통 들어오죠. 결산 끝나고 나면 6개월 정도를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종목을 좀 접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제가 이번에 약간 그 기업들 예상 배당치를 보니까 올해 2012년도가 금융 약간 뭐 위기 때문에 경제 둔화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약간 기존에 1,000원을 배당하던 기업들도 뭐 500원이나 250원으로 내리는 기업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무배당 정책으로 전하는 기업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특징적인 것은 현금 배당보다는 실제적으로 배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배당을 좀 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역시나 올해는 그만큼 기업들이 영업하기가 좀 좋지 않았구나 그렇게 봅니다. 현금 배당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현금을 보내주는 것이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은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오히려 약간은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올해 배당락 지수 항상 보면은 배당락이 일부 종목들로만 약간은 좀 내리지 시장이 큰 트렌드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뭐 배당 전에 주식을 팔고 또 뭐 가서 사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하나 이벤트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하 팀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그 주식을 사거나 들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용어를 조금 한번 정리해드리면 배당부라는 게 있고 배당락이 있으면 그러니까 배당부라는 것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 주 26일인가요? 수요일까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후 3시까지 잔고에 체결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 날 배당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상 배당이 나온다는 그 종목을 생각하실 때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전까지는 꼭 매수 체결을 시켜야 됩니다. 환매 압력 계속되고 있고 재정 절벽 이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말에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판 적은 없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